1인 개발 시절에 저는 제 게임을 만들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플레이는 잘 됐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없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게임들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게임들은 재미가 없었다기보다는 재미를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키우고 어디서 끝내야 하는지 그 구조를 의식하지 못한 채 만들어졌던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게임 개발을 할 때 자연스럽게 기능부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구현이 가능한지, 버그는 없는지, 플레이가 이어지는지 그 기준으로만 봤을 때 개발은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개발이 쌓일수록 이상한 공백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겠는데 이걸 왜 만들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과정이 진짜 재미로 느껴지는지 명확하지 않은 기분이 자꾸 들기 시작했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개발을 판단하는 기준과 게임을 잘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다를지도 모르겠다고요. 개발은 만드는 사람의 기준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면 게임은 플레이어의 기준으로 재미가 느껴지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는 것. 그 차이가 이후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준을 알게 된 건 팀으로 개발을 하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 1인 개발자였고 게임 개발 이야기를 나눌 만한 지인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컴퓨터 학과를 다니면서 계속 개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게임도 자연스럽게 개발의 연장선에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만드는 게임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재미의 흐름이 끊기는지, 왜 경험이 또렷하게 남지 않는지 그걸 판단할 언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 전환점이 된 게 바로 크래프톤 저글 게임랩이었습니다. 이곳은 게임 개발이 아닌 게임을 설계하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디서 흥미가 생겨야 하는지, 플레이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고 있던 것은 게임 개발은 맞지만 정작 게임의 흐름은 인식하지 못한 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시간은 게임 개발을 더 잘하게 되었다기보다 게임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바꿔놓은 경험이었습니다. 게임랩 이후로 게임 개발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구현부터 시작했을 것들을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군요. 이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구간에서 플레이어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 등등.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작정 코드부터 쓰기보다 게임 설계에 시간을 더 쓰게 되었습니다. 의외였던 건 그 과정이 전혀 답답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기획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왔는데 오히려 재미가 있으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흐름을 먼저 그린 후 경험의 순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붙여나가는 과정. 그렇게 생각의 순서를 정하고 나서 다시 코드를 보면 개발의 방향성이 이전보다 훨씬 명확해집니다. 물론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무엇이 굳이 필요한지 하는지도 분명해지고요. 그때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코드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개발이 느려지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라지고 가까워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지금은 팀을 꾸리고 첫 팀 프로젝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메인 기획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직접 개발도 하고 있고 팀을 이끄는 역할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팀장의 무게를 견디는 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개발만 하는 사람도 기획만 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만약 팀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취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완전한 개발자나 기획자보다는 개발을 이해하고 직접 할 줄 아는 기획자인 테크니컬 게임 디자인 포지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팀 운영이 잘 되어서 이후 규모가 커지게 되더라도 개발을 완전히 놓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을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기획과 개발을 함께 이해하고 연결하는 역할은 계속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만을 선택한 게 아니라 기획과 개발을 동시에 책임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선택이 진짜 정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정답이 아니라고 해도 진짜 정답에 가까워지는 과정인 것만큼은 확신합니다. 저는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예전과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무엇을 만들지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만들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게 됐다는 점. 그리고 그 질문을 오로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팀과 함께 공유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은 계속 바뀔지도 모릅니다. 역할도 방식도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개발과 기획 중 하나만을 고르기보다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이어질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지만 이 선택만큼은 지금의 저에겐 가장 솔직한 답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것들이 있는데요. 제 채널에 드디어 구독자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지난 영상인 칼리브라 소개 영상 덕분에 많은 분들이 기타브 팔로우와 함께 스타까지 눌러주셨는데요. 칼리브라가 스타 128기를 달성하면서 스타 스트로크 2단계 배치도 획득하였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베타드로우의 개발력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스테이지 게임 루프 구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월 중으로 데브로그 영상을 통해 찾아뵐 예정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